반갑습니다. 네, 국민연금공단 윤영섭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대출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오늘 주제는 빚을 질 것인가, 빛을 볼 것인가입니다. 혹시 우리 민우 씨나 지은 씨는 빚이 있으신가요?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빚이 없을 수가 있나요? 네, 없습니다. 지은 씨는? 저는 있습니다. 저는 학자금 대출이 조금 있어서. 그렇군요. 네.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빚이라는 건 늘 존재합니다. 카드를 쓰는 것도 우리가 여러분들 신용 판매고요. 살다 보면 학자금 대출, 아니면 앞으로도 전세 월세 자금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신용 대출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대출을 잘 관리하는 것이 재무 관리에 정말 중요하다는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혹시 여러분 자본주의 시장은 결국은 우리가 돈을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인데 은행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네. 그죠 여러분? 은행은 뭘로 돈을 벌까?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역시 잘 아십니다. 우리가 흔히 전문용어로 예대 마진이라고 하거든요.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사이의 마진율로 은행은 돈을 남기는데 이게 은행의 가장 큰 수익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돈을 저축받는 대신 예금 금리를 책정해 주죠. 낮습니다. 1%에서 2%밖에 안 돼요. 근데 돈이 부족한 사람이 은행에 대출을 하러 오면 대출 금리는 상당히 높습니다. 최저 3에서 10%죠. 그래서 이 차이를 가지고 돈을 버는데 우리가 은행이 아니라 내 개인의 삶을 놓고 본다면 똑같이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대출을 최소화하시고, 그죠? 대출을 최소화해야 금리의 리스크를 최소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을 하시면서 목돈을 만들면 이제 그걸로 투자를 하시면서 불려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생계자금이나 아니면 주택자금으로 대출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저축할 수 있는 비율은 줄어드니까 대출이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대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대출이 사람마다 금리가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네. 대출을 받을 때 예를 들면 민우 씨가 은행에 갔을 때와 그리고 지은 씨가 은행에 갔을 때 대출 금리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다릅니다. 네. 왜 다를까요? 재산의 차이? 맞아요. 재산의 차이? 신용의 실적? 그렇죠. 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용 등급에 따라서 대출 금리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실제로 신용 등급은 1등급부터 10등급까지가 있는데요. 사회초년생이라고 한다면 통상 한 5등급 전후이실 거예요. 만약에 5등급이신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한다면 금리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한다면 한 5% 전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저축은행에 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실제로 대부업체에 가서 빌리냐에 따라서 신용 등급도 중요하고 대출 기관에 따라서도 금리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사회초년생으로서 신용 등급 관리를 잘하는 것이 향후에 불필요한 대출을 할 때 금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 보시면 실제로 제가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금융감독원에 보면은 금융상품 한눈에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뒤에도 다도 드리겠지만 신용 등급에 따라서 그리고 은행에 따라서 금리가 다 다른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자 대출을 하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의 상환 방법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만기일시 상환이 있고 원리금 균등이 있고 원금 균등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보통 은행 직원이 추천해 주는 걸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만기일시 상환이에요. 보통 은행은 이자로 먹고 살다 보니까 고객이 오면 가장 첫 번째로 추천하는 게 만기일시 상환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가지의 대출 상환 방식 중에서 이자를 가장 많이 내야 되는 게 만기일시 상환입니다. 지금 당장은 원금 없이 이자만 갚아 나가다가 이제 만기가 되었을 때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갚는 건데요. 이게 이자는 가장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이자를 적게 내고 싶으시다면 만기일시 상환보다는 원리금 균등 아니면 가장 이자를 적게 내는 건 원금 균등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차이는 꼭 아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의 상환 능력에 맞게 상환 방법을 선택하시되 가급적 이자를 생각하신다면 원금 균등이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대출이 있어요. 대출이 있는데
조금 돈이 남는다고 저축을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출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대출을 빨리 갚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 예금금리보다는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항상 높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출을 빨리 갚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매달 갚아 나가다가도 여유자금이 좀 생기거나 목돈이 생긴다면 중도상환이라는 게 있어요. 중도상환 방식을 이용해서라도 대출을 최대한 빨리 갚아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챙길 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자, 여러분 개인이 대출이 만약에 뭐 지은 씨처럼 학자금 대출 하나만 있으면 다행이에요. 네. 그런데 대출이 여러 개가 있다. 만약 이거를 순차적으로 갚거나 무엇부터 갚아야 되냐라가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사이트를 하나 추천드리겠습니다.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네, 페이인포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분 명의의 예금 계좌는 물론이고 해당 계좌의 대출 계좌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은행에 돈이 얼마가 있고 그리고 대출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갚아 나가야 됐다는 것을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워낙 전산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사이트들을 많이 활용하신다면 대출을 상환하는 데도 상당히 유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대출이 만약 있다라고 한다면 대출을 갚는데도 순서가 있어요. 뭐냐면 자 봅시다. 대출은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대출 잔액이 적은 것부터 소액부터 갚아 나가는 것이 성취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나도 빚을 갚을 수 있구나. 그죠?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 뿜뿜하죠. 그죠? 네, 그래서 대출은 소액부터 갚고 그다음에 금리가 높은 것부터 갚아야 우리가 이자가 적게 나겠죠. 네, 그리고 절대 하시면 안 되겠지만 연체는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연체 중인 대출이 있다면 연체 중인 대출부터 갚는 것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사항들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신용등급을 잘 관리해야 우리가 향후에 대출금리를 책정받을 때도 유리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신용등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자 보세요. 대출금을 성실히 갚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출금을 매달 성실히 상환하는 것 그리고 신용카드도 연체 없이 상환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통신료나 공공요금도 잘 상환하시는 게 신용등급 관리에 좋아요. 자 그럼 여러분 질문은 여기에요. 여기까지는 잘 하세요. 신용등급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실수하지 말아야 될 요인은 뭐가 있을까? 자,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혹시 민우 씨 네. 오늘이 카드 할부를 갚아야 되는 날입니다. 못 갚으면 내일 당장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기지 않을까요? 혹시 며칠이 경과하면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길까요? 15일. 15일? 네. 카드사가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카드사가 15일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며칠을 넘기면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길까요? 지은 씨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일주일? 일주일? 착하지 않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까지도 착하지 않습니다. 아, 진짜요? 놀랄만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게 정해져 있는데요. 법에서는 자 어떻게 돼 있냐? 대출금은 자 10만 원 이상의 금액일 경우에 5영업일 이상 연체를 하면 모든 카드사가 이 정보를 공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이 갚아야 될 날이라고 한다면 최소 4일 이내에 갚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 나는 최대한 활용해서 늦게 갚아야지. 4일째 갚아야겠다라고 하는 순간 보통 보면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4일째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변제일에 갚으시고요. 늦어도 하루 이틀 이내는 갚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대출을 점점 건수가 많아지거나 신규 대출이 발생한다면 신용등급에 부정적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라면 현금 서비스라든지 신규 대출은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대출을 적게 해서 은행에 대출 수수료를 적게 낼 수 있을까? 그래서 대출을 하는 대신 저축과 투자를 해서 나의 미래를 튼튼하게 할까?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소비를 당해서도 안 되겠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겁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줄여나가시면서 사회초년생이라서 많은 유혹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꿋꿋이 나의 재무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소득의 50% 이상은 저축을 할 수 있게끔 지출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비상금이 중요합니다. 비상금을 좀 있어야 우리가 급전이 필요할 때
현금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신용대출 같은 것들을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가급적이면 신용카드는 전월 실적까지만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좋고, 특히나 여러분들 휴대폰 요금이나 아니면 공공요금 잘 납부하시는 것이 신용등급에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네, 저희는 아무래도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자금이 좀 부족하잖아요. 없기도 하고. 근데 이제 사업 확장이나 뭐 자기 개발, 투자를 하려고 대출을 받는 친구들을 봤거든요. 그때 혹시 유의해야 될 사항 같은 게 있나요? 중요한 건 여러분, 사람이 한 번은 어렵지만 두 번은 쉽습니다. 대출이라는 것도 하다 보면 계속 하게 되고요. 처음은 소액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금액이 불어나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업의 확장이나 자기개발 투자, 물론 목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내가 이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불가능한 건가? 그죠, 여러분? 대출은 한 번 실행하고 나면 꾸준히 갚아 나가야 되는 거다 보니까 내가 이걸 빌리지 않으면 불가능한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빌리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갚을 자신 있는지는 많은 분들이 고려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급한 불부터 끄자라는 생각으로 대출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목적에 맞게 대출을 하시되 반드시 이건 앞으로 몇 년간 매달 얼마씩 갚아 나갈 건데 지금 나의 소득으로 감당 가능한가? 그걸 우리가 고민을 하시고 설정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정말 불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출은 줄여 나가시는 것이 사회초년생으로서는 유리하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요. 돈이 갑자기 필요할 때가 오잖아요. 급전이. 그러면 그럴 때는 지인 찬스가 좋을까요? 아니면 대출이 좋을까요?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지인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일단 지인이 누구일까? 나는 그 사람을 지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은 나를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돈이라는 건 제가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돈은 개인 간에 거래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항상 제 주변을 보더라도 개인 간 돈 거래는 마음이 불편해져요. 한 사람은 편하더라도 상대방은 불편하고요. 항상 뒤끝이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지인이라고 했을 때 가족이라고 한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에 부모님이나 솔직히 형제 관계는 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인이나 가족이라 하더라도 소액으로 그리고 짧은 기간 내에 빌려서 갚는 게 좋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대출이 필요하시다. 그런데 그게 금액이 좀 크고 단기간 이내에 갚기 힘들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함께 고려하셔야 돼요. 지인 찬스 쓰시면 안 됩니다. 금융기관에 가셔서 한 군데만 가지 마시고 두 군데, 세 군데 금융기관 가셔가지고 비교하셔서 금리가 좀 싼 곳 정하셔서 목적에 맞게 빌리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강의 대출 관리도 여기까지였고요. 저희는 다음 네 번째 강의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